안녕하세요.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 자기돌봄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돌봄 안내서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 즉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고 또 생각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찾는 연습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아마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화가 났구나. 아, 혹은 내가 진짜 원한 것은 상대 혹은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아니라 이런 욕구였던 거구나 하고 깨달음의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해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면 남 탓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탓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남 탓이나 자기 탓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를 탓했을 경우에는 또 타인을 탓했을 경우에는 싸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감정을 보고 생각을 보고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면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졌구나. 결국 어쩌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내가 선택한 거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시게 되면 그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의 감정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책 속 13번째 질문인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 혹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강요로 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비난으로, 또 어떤 누군가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담쌓기로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잘 돌보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공간으로 가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제대로 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말에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이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나의 감정, 생각, 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뒤에 지혜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133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없다면 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내 삶을 돌보는 소중한 에너지가 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관계의 핵심은 대화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내가 내뱉는 혹은 내가 듣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어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아마 분명 걱정해서 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내 기분은 네,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의 말이
판단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너 표정이 왜 그래?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너 기분 나쁜 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예 나의 상황을 지레짐작해서 판단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상대 혹은 나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판단의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판단하는 말이 대화를 온전히 서로 연결하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요예요. 야, 너 살 좀 빼야겠다.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폰 보고 있어? 얼른 숙제 안 해? 그쵸. 우리가 흔히 듣고 흔히 하는 강요의 말이에요. 이런 강요의 말을 사실은 이렇게 예시로만 듣는 것일 뿐인데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강요는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조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조언은 상대방 혹은 내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요즘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는 친구 말에 야, 바람난 거 아니냐? 너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똑똑히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조언이라고 생각한 그 말에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네. 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쵸? 아니, 나의 애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는 판단의 말, 강요의 말, 조언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대화의 하나예요. 그러니 판단 대신, 강요 대신, 요청하지 않은 조언 대신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대화입니다. 그럼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챕터의 치유와 성장의 공간은 전부 상황별 연습 문제 방식이라서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송 마치고 꼭 스스로 다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면서 모르겠다, 어렵겠다 하시면 댓글이나 자기돌봄학교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큰 1번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할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작은 1번의 상황을 하나 보시면 집에 있고 싶다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빨리 나와!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친구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분명히 쉬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운했을 것 같고 또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식이니까. 그럼 이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서운함, 속상함,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나를 지금 내 말을 무시하나? 지금 내 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질 않네? 내 마음을 전혀 모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불쾌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내가 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나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화를 했을 때 친구와 좀 감정이 상하지 않고 조금 더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1번 큰 1번의 그 예시들을 제가 옆 페이지 137페이지 큰 2번 안에 다시 연결을 시켜놨어요. 즉 큰 1번을 쭉 해보시고 2번으로 넘어와서 같은 상황을 올바르게 표현해보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나와! 라고 제가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탁과 요청을 넣어보자 라는 거죠. 근데 그 예시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만 좀 먹어. 언제? 과식을 너무 많이 하는, 자주 하는 남편에게 그만 좀 먹어 라고 했어요. 이건 강요예요.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이 아무리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더라도 그 말 자체가 강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옳게 표현하려면 나 욕구를 넣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여보, 나 당신 건강이 걱정돼. 식사량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즉 대화의 올바른 표현으로 시작을 하면 다툼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성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예시로 와서 작은 1번 한번 해볼게요. 큰 2번에 작은 1번. 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나! 라고 지금 강요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욕구를 넣어야 돼요. 내 욕구가 뭐예요? 아, 친구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나의 욕구인 거예요. 근데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야, 집에 있으면 뭐해. 그냥 나와. 라고 아주 쉽게 강요의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욕구를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 야, 누구야.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나 너랑 수다 떨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와. 그냥 뭐 집에 있으면 뭐하냐?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나 너랑 좀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고 싶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거절을 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게 거절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넣고 부탁과 요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씩만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뭐 판단의 표현, 조언의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정말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댓글 혹은 자기 돌봄 학교의 Q&A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138페이지에 큰 3번의 예시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잘 떠올리면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찾아보고 상대에게 부탁과 요청으로 표현해보세요. 1번, 가족 중 누군가가 집안을 잔뜩 어질러 놓은 걸 내가 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은 짜증 혹은 본인이 다 치웠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상황이라면 뭐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감정을 일어나게 한 좌절된 욕구는 뭘까요? 내가 뭐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원한 건 뭐예요? 깨끗한 집안. 즉, 내 주변 환경이 청결했으면 좋겠다였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욕구를 생각하면서 부탁과 요청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야. 나는 좀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어질러진 걸 보니까 많이 속상하네? 뭐, 같이 한번 치워볼까? 혹은 뭐 언제까지 치워줄래? 라는 식으로 부탁과 요청으로 말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 예시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 이전에 내가 했던 강요, 판단, 어떤 조언의 말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부드럽다. 말하는 나도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욕구를 넣고 부탁과 요청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연결의 대화, 즉 단절되는 대화가 아니라 연결을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저도 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연습,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깨달아 갔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부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것, 또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을 때, 즉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부탁과 요청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감정, 욕구를 담아서 부탁과 요청으로 표현하는 연결의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마 대화의 중요성 많이 인식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에너지 충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